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중국의 뷰티, 패션, 영유아 시장 분야를 정복하신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파트인 뷰티 시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테크 유황공사 고성석 이사님을 모시고 중국 뷰티 시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도 이런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LG생활건강에서 포지션에도 이제 재직을 완료한 지 사실 금일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중간에는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휴가를 쓰고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저는 중국에 저는 이제 우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국에서 북경에서 여기 계신 소장님과 같은 학교 동문이고요. 그 다음에 북경에서 이제 광고 대행사,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광고 대행사를 거쳐서 이제 제조사인 LG생활건강에서 약 한 6년간 중국 마케팅 총괄을 담당했던 고정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 자료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보나 화장품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더 알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한 일주일간 지금 이제 상해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코스맥스 대표님도 만나고 중국의 많은 이제 제조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다른 물음표들이 생겼습니다. 또 다시 중국의 시장 가서 중국의 로컬 회사에서 이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创始人으로서 어떻게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근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약간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4시간, 5시간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 자체가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좀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는 5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간혹 이 프린서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꽃피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모션 홍보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베이스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전에 했던 순위인데요. 보면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물론 사실은 아모레든 LG든 큰 대기업들도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모든 걸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행하는 입장에서 그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이제 스텝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중소기업분들을 만나면 어떤 회사는 유통에 오리엔테이드 된 회사, 왜냐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리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제품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어느 곳은 제품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3가지를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릴 게 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역량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 4가지의 목적은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포맷 시스템인데요. 물론 6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4가지가 가장 사람들한테 설득을 많이 잘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 무슨 병이 있지? 약 좀 사. 아무도 안 사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너 어디가 되게 아프지? 자, 근데 내가 거기에 직방 약을 가지고 있어. 네가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는 이후에 4단계로 저는 제품을 고민할 때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이제 뭐 비방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뭐 연구소 자료를 보면 미치겠죠. 보통 화장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연구소 자료를 보면 진짜 머리 터집니다. 특히 광고 회사들은 그걸 그대로 던져주면 더 머리가 터집니다. 왜? 좋은 점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도대체 나보고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어떤 협업사가 됐던 광고 회사가 됐던
대리상이 됐던 경서상이 됐든 앞에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얘기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약간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는 뭐 회사가 됐던 제품이 됐던 현실이 있겠죠. 그러면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아, 나는 한방 브랜드의 넘버원이 될 거야. 근데 현실은 난 지금 팔로워네. 네, 그런 경우에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 갭, 그리고 그 갭의 원인을 봅니다. 그럼 원인을 보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해서 후에 왕후라는 컨셉이 나왔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의 플로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왕후라는 컨셉은 이런 플로어를 통해서 사실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의 상태인 한방 넘버원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목표로 그럼 우리는 최초의 궁중 비법 브랜드로 가자. 사실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궁중 비법 브랜드를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컨셉인 왕후가 나왔던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했더니 이게 왕후라는 컨셉이 있기 전에 TVC였던 겁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에센스 1위 후. 내 피부에 아름다운 이름 후 빛적 자생 에센스. 그리고 왕후라는 컨셉 이후의 TVC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생의 힘을 더해가고 스스로 살아나는 자생력으로 왕후의 피부를 후 빛적 자생 에센스. 약간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대리상들한테 혹은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해줘야 되는 영업사원들한테는 이 컨셉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 컨셉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희는 이제 그 예전 회사는 국보 이제 왕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궁중 비방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리소스들과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이랑도 매년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고요. 그리고 경복궁에서 행사를 할 때 왕후를 초청해서 실제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티몰 같은 데서 티몰 브랜드 데이를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티몰 브랜드 데이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연예인 파워와 쓸 수 있는 광고비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뒷부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그런 제품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컨셉을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로직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시장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어떻고 거기에 소비자들이 어떤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 또 포인트만 조금씩 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볼 때 대부분 저희는 온라인 시장을 보죠. 맞습니다. 온라인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매스 브랜드가 많은 이제 K뷰티의 제품들은 온라인을 들어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 중국에서 오프라인 시장이 작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제품이 정말 빅 포지션으로 가고자 한다면 혹은 나의 제품이 예를 들어 1,000RMB 한 17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다. 그렇다면 오프라인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백화점 분들 만나면 지금 사실 오희라는 브랜드도 매장을 많이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오희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최근에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퍼스트라는 제일 이제 고급스러운 라인을 런칭을 해서 근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 있는 백화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도 정말 앞에서 얘기 드린
뭔가 컨셉이 명확하고 실제로 자기들 백화점에 2개나 3개 매장을 냈을 때 매출이 오르면 바로 10개, 20개, 30개, 50개, 바로는 80개도 매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는 한 200개 정도가 넘고 숨은 120개에서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오희는 사실은 거의 한 5개에서 7개 정도인데 앞으로 한 100개 이상으로 늘릴 걸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의 럭셔리 제품들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 하실 수 있는 표인데 맨 밑에가 디파트먼트 스토어랑 쇼핑몰의 이용 퍼센테이지입니다. 보면 키시티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선 도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좀 사람을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막 다녀보시면 그 어떤 사람들의 오피스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실제로 쇼핑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로 많이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상해, 북경, 광주에 좀 큰 회사들의 오피스가 대부분이 쇼핑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멀티플렉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일선 도시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또 바쁜 애들이고 얘네들은 그냥 퇴근하거나 점심시간에나 주변에 너무나도 오프라인에 쇼핑할 환경이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온라인에서 구매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에는 온라인에 대한 채널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크죠. 그리고 특히 30세 이하를 보시게 되면 2선 도시 54%, 3선 도시 55%, 4선 도시 52%가 되죠. 그리고 위에 이제 30대 이상을 보게 되면 또 1선 도시에서 30%인데 반면에 3선 도시가 보면 또 30세 이상의 고객 중에 온라인 사용이 45%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3선 도시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되게 힘들었던 건 이전 회사에서 만약에 제가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후에 구매 고객이 2선 도시에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광고를 2선 도시에 하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후인데? 근데 저는 속으로 어쩌라고 실제로 사는 건 2선인데 그러나 제가 있으면서 2선 도시에 집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투입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목마름들이 있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액션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잡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중국 회사에 몸을 담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많은 중국의 로컬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스터디를 더 많이 하고 왜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에스티로더나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홈페이셜 프로는 아마 여기서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HKH 같은 중국의 로컬 브랜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지어 이제 중국 현지에서 15년 계신 제조사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한국 분들이 중국에 있는 코스메틱 시장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제 뭐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로컬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글로벌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시세이도가 어떻게 하고 있고 SK2가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몸을 담은 회사도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 위챗이나 샤오청슈나 정말 그 홈페이셜 프로 이제 10명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3년 만에 몇천 명이 되는 회사가 됐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커뮤니케이션에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유통까지 지금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저도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 다시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3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군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관군절이 지금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건 뒷얘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도 3선 이하의 도시를 그 소비자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중국 내수의 성장,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온라인 데이가 있는데 뭐 웨이피누이 같은 경우가 4월 19일 날 행사 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수닝도 8월 18일이 창립기념일이고요. 웨이피누이가 4월 19일이 이유는 자기들이 미국에 상장한 기념일입니다.
이런 때 이제 온라인 여러 가지 중국의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장 활용해야 되는 데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모바일 쇼핑은 당연히 타오바오가 1위입니다. 그런데 가끔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오바오와 티모를 나눠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타오바오 앱에서 저희가 검색을 하면 당연히 티몰과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티몰과 타오바오를 좀 따로 보지만 처음에 진출하시는 분들께서는 타오바오랑 티몰의 어떤 그 서칭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보셔야 되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방금 전에도 이제 한국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실제로 조사의 데이터를 보면요. 프랑스와 유럽 브랜드는 하이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브랜드도 기술력이랑 베이스 때문에 하이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미국, 그리고 기타 아시아 등은 아직까지 중국인 머릿속에서는 매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 1위, 일본, 한국 브랜드를 원하고 그 이후에 본토 브랜드죠. 근데 이건 니즈일 뿐이지 실제로 본토 브랜드가 그들의 니즈를 맞추는 제품을 얘기했을 땐 중국 사람은 그거 삽니다. 왜냐? 그들도 가성비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성분 지상주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화해 같은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이 사실은 한국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을 했고 훨씬 늦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패션 쪽을 봐도 뭐 중국의 뭐 워시땀에이라는 뭐 메이처제라는 요즘에는 이제 한국의 게리뷰티 같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그냥 패션만 봐도 한국의 패션을 얘기할 때 사실 패브릭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패션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스메틱 쪽에서 성분을 얘기한 건 한참 이전인데 중국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성분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고 그 기회를 잡고 성장한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분에 대한 것과 그 성분의 효능을 한국보다 훨씬 텐저블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많은 분께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또 글로벌 예시를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쟤네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엘리자베스 아덴, 그다음에 뉴트로지나 같은 브랜드들도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4주 쓰면 1주 썼을 땐 광채와 투명도가 회복되고 2주 썼을 땐 모공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깊은 주름이 완화되고 마지막으로는 너네 피부톤이 균일해져서 피부가 더 어려 보인다. 근데 사실 에스티로더나 이제 엘리자베스 아덴 같은 브랜드들이 한국에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짜친 얘기를 하지? 나 다 알아. 니네 그거 하면 다 좋아질 거야. 근데 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브랜드들은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아니야. 근데 이게 보면 약간 한국의 사대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건 자세히 얘기하면 없어 보인다는 느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MNC 브랜드들이 저희가 의아해할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비자한테 자기 좋은 점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성분들이 나오죠. 니코틴아미드, 히알루론산, 캐모마일 추출물. 근데 물론 국내에서 뭐 공장이든 아니면 연구원이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부정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저 성분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고급스러운 브랜드인데 저걸 꼭 얘기를 해야 되냐. 얘기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의 몇 가지 시사점은 중국에서 오프라인 시장도 사실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제품이 럭셔리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이 있으시면 오프라인도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중소지방 도시와 지오 5호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맨 앞에 말씀드린 어떤 하우와 이프가 있는데 특히 제품은 하우와 이프를 제공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예시가 랑콤의 동일한 월 잡지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초 제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랑콤 같은 경우에 이제 색조 브랜드를 메인 제품으로 하고 있죠. 근데 옆에 걸 보시면 이제 랑콤의 이 제품 아마 다 아실 텐데 중국에서는 샤오 헤이핑 작은 흑색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얘네들도 이 제품 계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중국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옆에 뭔지 아세요? 화장을 안 해도 저 외국인 모델처럼 저렇게 3D로 인쇄한 것처럼 내 눈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샤오 헤이핑이래요. 저거 한국에서 얘기하면 분명히 욕먹습니다. 근데 랑콤 같은 브랜드도 중국의 심지어 잡지에, 그리고 제 닉네임이 뭐냐면요, 큰 눈 에센스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중요한 거지만 이제 그런 닉네임들도 잘 붙여주죠. 그리고 한국에선 저 잡지, 목차전 저런 비싼데 그 자기들 닉네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랑콤은 샤오 헤이핑도 쓰고 있고 큰 눈 에센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 고객들이 저걸 보고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오바오나 바이두에 저 닉네임으로 도배를 합니다. 왜? 저 닉네임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와 이프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닉네임을 만들고 그게 거기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를 가져가게 되면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혹은 제 브랜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숨에 새로 나온 이제 시크리타 에센스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도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하와 이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한국에서 메시지와 오른쪽에 중국에서 저희가 하는 메시지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황금 발효라는 키워드를 잡고요. 왜? 숨이라는 브랜드도 중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숨이 중저가 브랜드로 포지션이 돼 있어? 근데 그건 가격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씩 무너져 있고 숨도 역시 가장 많이 팔리는 워터풀이라는 제품은 저 한국에서는 거의 한 12만 원대 세트인데 중국에서 일반 고객들은 8만 원에 삽니다. 왜? 면세점에 다 날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로 이미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그 8만 원 정도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저가 브랜드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계속 럭셔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럭셔리를 가기 위해서는 럭셔리한 제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제품이 지금 록시프 순마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시 이제 메시지로 돌아와서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간단히만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왜 황금 발효야? 저도 회사에 수많이 물어봤습니다. 발효 좋은 건 아는데 도대체 뭐가 황금 발효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에 공법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발효의 공법이 다 지난 이후에 황금 도자기가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안에 있는 성분은 동일한데 그게 더 피부에 가깝게 원료를 숙성시켜준대요. 그러면 피부에 더 깊숙이 침투하고 그래서 국내 TBC의 메시지를 보면 딥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보다 우리는 황금 발효라서 피부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씻어도 이 유효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어. 그래서 쓰면 쓸수록 이 좋은 성분이 네 피부에 남아있어서 더 좋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국내에서 얘기하면 지금 방금 보이셨던 그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소비자를 알아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장표들이 더 복잡하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 드리면 한국은 조사를 막 해보면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전체로 하면 피부톤, 잡티, 주름 탈량, 모공, 여드름 위주로 순위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중국도 물론 여성분들이 글로벌 저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전반적인 연령층이다. 당연히 연령층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나 피부 건조, 모공, 다크서클, 여드름 순서입니다. 한국 여성분들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의 차이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국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SK의 숫자만 다를 뿐. 이건 보시면 이제 중국 여성의 주요 피부 고민, 피부 건조, 모공 넓고 다크서클 있고 복합성 피부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왜 피부에 이런 게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밤샘 피로. 이게 이제 국내 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요. 몇 년 전부터 뭐 항상 있었던 건데 실제로 현재 일을 하는 평균 시간을 보면 중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길게 일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퇴근도 일찍 하고 하죠. 중국은 되게 재밌는 게 회사들의 대부분이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막 월급의 50%가 고정이고 나머지 50%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KPI를 달성해야 자기들의 월급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더 밤을 새죠. 물론 이제 이건 워킹들이고요. 심지어 이제 20대 대학생들도 보면 저도 이제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지만 당연히 막 TV 없죠. 그럼 얘네 막 노트북으로 막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또 공부도 다 그걸로 하고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끼고 살죠. 물론 제가 공부했을 때의 세대는 그 강의실에 가면 데스크탑이 이렇게 막 다 들어있어요. 약간 게임방처럼. 네. 그만큼 중국의 대학생들이 자기의 개인 랩탑을 이제 끼고 살고 있죠.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다 특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단초들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블루레이에 강한 이제 크림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여성 연령별로도 고민들이 있죠. 20대는 다크서클, 모공, 30대는 이제 칙칙한 피부들. 사업이 비즈니스가 보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 그 산업이 세그멘테이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소비자들의 니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함과 칙칙함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피부 건조함 보면 거칠함, 탈피, 주름, 피부 탄력 없음, 끼임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건조한 거 우리의 제품은 굉장히 피부 건조할 때 수분을 좋게 해줘, 수분을 채워줘. 그런데 그 메시지를 만들 때도 이 피부 건조함에 텐저블한 뭐 한 가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칙칙한 걸 좋아지게 한다는데 우리 제품은 너가 칙칙할 때 노란색 피부로 되는 걸 밝게 해줘. 너가 칙칙해졌을 때 네 혈색이 없는 걸 혈색 있는 피부로 만들어줘. 이게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틈새라는 거죠. 근데 중국에 굉장히 많은 로컬 브랜드들과 제품들은 벌써 지금 그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K-뷰티의 제품들이 더 약간 멀멀한 제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로컬에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타오바오에서 뭐 찾아보시는데 그 위챗 샤오청슈라고 해서 그 한 개 채널에서만 파는 제품도 브랜드나 제품들도 있고요. 그 한 개 채널에서 뭐 2억 RMB, 3억 RMB 올리는 중국의 브랜드들 많이 있습니다. 2억 RMB 이제 거의 한 300억 정도죠. 한 300억에서 800억 사이 정도 되는 브랜드들은 저희가 모르는 그냥 굉장히 중국의 어떤 한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브랜드들이 아직까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한국 같으면 한국 여성분들 피부과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마 중국은 열에 한 2분 정도 여기 보시면 피부 고민 주요 해결 방법은 뭐냐? 60% 이상이 피부 고민에 따라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피부 관리샵에서 피부 관리 받는 분들이 7%,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피부 치료 받는 사람이 7%. 근데 여기서 피부 관리샵은 흔히 저희 알고 있는 메이로미엔이죠, 메이로미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분들한테 미용원 그러면 머리 자르는 건가? 거기서도 다 주워 놨습니다. 오히려 피부과에 가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더 적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국 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텐저블하고 진짜 나한테 효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곳에 것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중국에서 병원 가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딱딱하죠. 그리고 영업도 안 합니다. 이게 좋아요 막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피부과에서는 뭘 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과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처방전 같이. 근데 실제로 저희가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맞는 거 뭐 물광 주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용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중국과 한국이 그 단어의 사용이 다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한국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병원에서 화장품 제품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풀렸거든요. 이제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병원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을 고를 때도 이런 걸 조금 알고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병원보다는 미용원, 어떤 럭셔리한 포지션의 미용원이 우리 제품 샵인샵으로 들어가는데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7개 SKU 쓰는 반면에 중국은 3개를 쓰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5개를 쓰고 있고, 물론 이 자료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점점 기초 제품은 한국 여성분들과 사용하는 SKU 수가 같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격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보시면 20세에서 29세는 한국의 20세에서 29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기초 제품을 많이 쓰지 않죠. 그런데 보시면 중국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저 20세에서 29세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온라인에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쟤를 잡아라?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들이 이제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색조는 이제 국내랑 비교해보면 아직도 사실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색조 브랜드들이 시장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진출하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가끔 드려요. 색조 리무버도 괜찮다. 네. 왜냐면 색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일반 페이셜 폼이 아니라 색조 리무버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20에서 29세가 성장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0년 뒤까지 주도할 고객 소비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많이 찾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색조죠. 20대 여성분들이 하는 기본적인 색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중에서는 클렌저, 로션, 마스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이런 색조의 제품들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 클렌저가 3대 구매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렌징 시장 같은 경우에 페이셜 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6%에서 3% 적어진 반면에 리무버는 2자릿수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등장한 신규 브랜드들도 있고요. 글로벌 브랜드들도 그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소비자,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 중요한 건 20세에서 29세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분들을 잡으면 이 고객들은 10년 뒤에도 가장 많은 이 인구의 레인지를 가지고 가고 정말 우리 사업이 안정적으로